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신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신성이라 부르는 것이 멀리 떨어져 경배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곳에 스며 있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 즉 살아 숨쉬는 에너지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현대 기술의 기반을 만든 전설적인 천재 니콜라 테슬라는 우주의 비밀을 간파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그렇다면 이 말이 가진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한 만약 우리가 이 진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던 심오한 진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고대 문명과 우주의 에너지. 고대 문명과 우주의 에너지는 우리가 현대 과학과 기술을 통해 이해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관점에서 존재의 본질을 바라본 개념입니다. 고대 문명들은 현실을 단단하고 고정된 구조로 보기보다는 그것이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그들은 직관과 경험을 통해 세상의 진동과 에너지의 관계를 탐구했으며 이를 통해 치유와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려 했습니다. 고대 문명의 에너지적 인식. 고대 문명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세상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그 흐름을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집트, 마야, 비크 문화 등은 각각의 존재가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진동이 우주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고유한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의 파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주파수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에너지와 치유. 이집트는 특히 이 에너지의 흐름과 주파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치유 사원은 단순히 약초나 주문을 사용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치유 사원은 특정 주파수에 맞춰진 공간으로 이곳에서 사람들은 물리적, 정신적, 영적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 공간에서 진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영혼과 우주 사이의 조화를 맞추고자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치유 사원에서는 다양한 진동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에너지를 정화하거나 조율하는 의식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주파수와 진동을 활용한 이러한 의식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소리치료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신전들은 특별히 소리와 진동을 중요시하며 특정한 주파수에 맞춰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32헤르츠와 우주의 심장 박동. 가장 놀라운 사실은 고대 이집트 유적지 중 일부가 여전히 현대의 432헤르츠로 공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32헤르츠는 고대 문명들이 우주의 자연적인 주파수로 여겼던 소리로 일부 현대 이론가들은 이를 우주의 심장 박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파수는 인간의 신경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이 느끼는 자연적인 조화와도 연결됩니다. 432헤르츠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정신적인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주파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우주의 심장 박동과 같다는 주장은 우주 전체가 일정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주파수가 우주의 본질과 일치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우주와 인간, 그리고 자연이 연결된다는 깊은 철학적 통찰을 가졌습니다. 고대 문명과 우주 에너지의 통합. 고대 문명들은 우주와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즉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우주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만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탐구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모든 존재와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리로 인간과 우주 사이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유한 에너지적 서명을 가진다. 고대 문명들은 모든 존재, 물질, 생명체,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고유한 에너지적 서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에너지의 진동은 물질뿐 아니라 영혼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대 문명들은 물질적인 세계와 비물질적인 세계, 즉 영적인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물질 세계는 물론 영적 세계도 에너지의 흐름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우리는 단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에너지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도 우주와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우주의 조화로운 진동을 맞추는 것. 고대 이집트뿐 아니라 다른 고대 문명들 역시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특정한 주파수와 진동을 통해 우주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진동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나 동양의 다양한 철학적 체계에서도 발견됩니다. 현대 과학과 고대 문명의 접점. 오늘날 현대 과학이 고대 문명들의 주파수와 진동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는 방식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의학 연구에서는 특정 주파수와 진동이 신체와 정신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일대나 MIT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특정 주파수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거나 질병을 치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고대 문명들이 주장한 에너지의 흐름과 진동의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우주와 인간, 그리고 그 사이의 에너지적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했다면 현대 과학은 이를 실험과 이론을 통해 점점 더 밝혀가고 있는 셈입니다. 고대 문명들은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에너지의 흐름과 진동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존재가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진동이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문명들의 통찰은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우주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특히 432Hz와 같은 자연적인 주파수는 인간의 내면과 우주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키로 여겨집니다. 이 진동과 에너지의 이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파수와 진동의 비밀. 고대 문명들의 비밀스러운 지식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은 진동이다 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삶의 전반에 걸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단순히 알려지거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식이 가진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이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비밀스러운 단체들, 수도원, 선지자들에 의해 신중하게 지켜지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고대 문명들이 알고 있던 진리들이 서서히 현대 과학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물리학과 생체 에너지학 같은 새로운 학문들이 고대의 지식을 점차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점을 제공합니다. 고대 문명과 진동의 원리. 고대 사회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기술을 넘어서 진동의 원리를 바탕으로 삶의 방식을 설계하고 구현했습니다. 그들의 건축, 의식, 음악, 춤, 그리고 신전의 위치나 구조는 단순히 물리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조화와 생명력의 증폭을 위한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들은 이를 통해 인간과 우주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자연의 법칙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건축과 신성한 기하학. 고대 문명들은 건축을 단순한 기능적 목적의 공간이 아니라 신성한 기하학을 따르는 형태로 설계했습니다. 이 기하학적인 패턴은 우주와 자연의 흐름을 모방한 것으로 인간의 의식과 에너지를 우주적인 주파수와 맞추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진동적인 구조물로 특정 주파수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피라미드 내부와 그 위치는 에너지의 흐름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경험하는 에너지적 변화를 통해 신성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구조였다고 믿어집니다. 음악과 춤. 고대 문명에서 음악과 춤은 단순한 오락이나 의식을 넘어서 의식적 조율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음악과 춤은 신체와 정신을 조화롭게 하고 인간의 의식을 천체의 축이나 우주의 진동 주파수와 맞추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음악의 주파수와
리듬이 사람들의 감정과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트라나 기도의 소리는 특정한 진동수에 맞춰져 있어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대의 종교적 의식에서도 이러한 진동과 소리는 우주적 질서와 인간의 의식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했습니다. 우주의 조화로운 질서와 인간의 역할. 고대 문명들의 주된 목표는 우주와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적 질서가 존재하고 이 질서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질서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 평화를 찾는 것을 넘어 우주의 창조적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신전들의 위치, 피라미드의 비율, 그리고 의식의 순서까지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재와 우주의 조화로운 질서 사이에 살아있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우주의 관찰자가 아니라 그 일부분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사원의 위치와 비율. 고대의 사원과 신전들은 단순히 신을 섬기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배치는 지구의 에너지 라인을 따라 조정되었으며 그 위치는 우주의 자연적인 에너지 흐름과 맞춰졌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마야 문명에서의 신전들은 특정한 지자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성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물들은 그 비율이 매우 정밀하게 맞춰져 있으며 이는 우주의 진동과 일치하는 형태를 이루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기하학은 우주의 질서와 연결되는 중요한 도구였으며 그것을 통해 고대인들은 인간 존재와 우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양자 물리학과 생체 에너지학의 증명. 현대 과학은 점차적으로 고대 문명들이 말한 진동과 에너지에 대한 원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물리학에서는 현실의 본질이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진 에너지적 현상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고대 문명들이 진동과 주파수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론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또한 생체 에너지학은 인간의 몸이 특정 주파수와 에너지 흐름을 통해 치유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강조한 모든 존재가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들의 진동과 주파수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신비주의나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우주 사이의 깊은 연결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그들은 진동을 삶의 본질적 원리로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우주적 조화를 이루려 했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지식은 비밀스러운 단체와 수도원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 신중하게 지켜졌으며 오늘날 현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점차적으로 그 비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과 생체 에너지학과 같은 새로운 학문들이 고대 문명들의 진동에 대한 통찰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진동의 원리와 우주의 법칙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통찰과 우주의 비밀. 이 고대의 현자들은 우리가 이제야 조금씩 다시 발견하기 시작한 어떤 진실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바로 진정한 힘은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 세계를 모든 생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흐름에 맞추는 데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그가 말한 진동의 언어는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우주와 연결하는 삶의 핵심 진실이었습니다. 테슬라는 현실이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구성된 가변적이고 조화롭게 조율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통찰은 당시로서는 너무 앞선 것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우리조차도 그 진실을 온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과학과 테슬라의 진동 이론. 현대 과학은 테슬라가 남긴 진동의 비밀을 천천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 분자가 단어, 소리, 그리고 의도에 따라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담긴 말은 아름다운 결정 구조를 만들어냈고, 반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은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형태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말 하나하나가 우리 몸속의 진동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삶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현실 창조 이론. 테슬라의 통찰은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주파수를 조율함으로써 단순히 개인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현실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현실은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스스로 방출하는 진동을 통해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진동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정 주파수를 통해 무한한 에너지를 전송하고 인간의 몸을 치유하며 정신적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특정 주파수가 현실의 숨겨진 차원을 열어 더 높은 형태의 지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이죠. 테슬라의 상상과 과학적 도전. 고대 문명들은 우리가 이제야 다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중요한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리는 내부의 조화와 에너지의 흐름이 우주와 인간의 진정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 고대의 현자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인 세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깊은 지혜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단순히 물질로 구성된 고정된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힘을 얻는 길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현대에 이어받은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우리가 우주와 연결되는 방식을 깊이 이해한 인물로 그가 말한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중요성은 단순히 과학적 이론을 넘어서 인간의 존재와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한 철학적 통찰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와 관계를 맺고 스스로의 존재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발견한 진동의 언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변화하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열쇠였으며 이는 오늘날 현대 과학이 점차 밝혀내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진동 이론. 테슬라는 우주와 인간 존재가 단지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특히 전기의 주파수와 진동을 연구하면서 모든 물질과 생명체가 특정 주파수에 따라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 조율될 때 몸과 마음, 그리고 우주가 조화롭게 연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의 내면이 우주와 하나 되는 순간이 진동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진동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주가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이며 우리가 그 파동의 일부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현실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구성된 유동적이고 조화로운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대 과학과 테슬라의 진동 이론. 현대 과학은 테슬라가 발견한 진동의 비밀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진동 이론은 단지 물리적인 실험이나 장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열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 분자가 단어, 소리, 그리고 의도에 따라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실험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실험. 에모토 박사는 물의 특정 단어나 음성 메시지를 전달한 후 그 물의 결정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사랑과 감사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담은 말을 물에 전달했을 때 물 분자가 아름답고 정교한 결정 구조를 형성하는 반면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전달했을 때는 물의 결정이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형태를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말이나 생각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가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 몸속의 물과 진동의 관계. 이 실험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내는 생각, 감정, 말이 단순히 내면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몸속의 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가 신체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슬라의 이론과 에모토 박사의 연구는 그 방향에서 일치합니다. 우리가 방출하는 주파수 즉 우리의 생각, 말, 감정과 우리의 신체와 현실을 형성하는 에너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면에서 발생시킬 때 우리는 자신과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동과 현실의 변화. 테슬라의 진동 이론은 우리가 우주와 연결되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며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주의 에너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감정과 생각, 그리고 말은 우주와의 주파수 조율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주파수에 맞춰지게 되며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풍요롭고 균형 잡힌 현실을 창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저주파수의 진동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축소되고 왜곡된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현실. 테슬라가 말한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내면의 주파수에서 찾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동을 마스터하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려 노력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발견은 우리가 우주와의 연결을 깊게 인식하고 내면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능력을 통해 삶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히 우주의 관찰자가 아니라 우주와 함께 창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깨달은 이 진동의 법칙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진동. 현대 과학은 진동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철학적 혹은 신비적 개념을 넘어서 실제 물리적 현상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점차적으로 밝혀가고 있습니다. 진동의 힘은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서 경험하는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특히 생물학적, 물리적 치료법에 있어서 그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동과 생리학적 효과. 고대 문명에서의 진동 개념이 현대 과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일대와 MIT 같은 세계적인 연구 기관들은 기계적 진동이 인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뼈 조직 재생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특정 주파수의 진동이 뼈 세포에 자극을 주어 뼈 조직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고대 문명이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진동의 치유력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특정 주파수는 건강한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종양 세포만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파괴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진동의 정밀한 공명 효과가 생리학적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진동이 질병 치료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소리 치료와 전자기 펄스. 진동의 치료적 가능성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리 치료는 음향 진동을 통해 신체의 자연적인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음파나 소리가 몸의 에너지 필드와 상호작용하며 신체의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소리나 음악의 특정 주파수가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신경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문명에서의 음악과 춤이 의식적인 신체적, 정신적 치유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자기 펄스 치료는 인체의 전자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 펄스를 신체에 전달함으로써 통증 완화, 세포 재생 촉진, 면역력 증강 등 다양한 효과를 얻는 치료법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 통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또한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예시입니다. 빛과 주파수를 활용한 치료. 빛 치료는 또 다른 중요한 진동 치료법으로 빛의 주파수를 활용하여 신체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레드라이트 테라피는 특정 파장의 빛을 피부에 적용하여 세포 재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법은 주파수와 빛이 신체의 미세한 세포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과학적 접근과 진동의 공명. 이와 같이 진동은 이제 치료와 과학적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고대 문명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진동과 주파수의 치유력이 현대 과학에서도 점차 그 가능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에너지 의학의 발전을 예고하며 진동 치료가 의료 분야에서 더욱 널리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동을 이용한 이러한 치료법은 단순히 물리적 증상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이나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에도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서적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심리적 혹은 신체적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에너지 치료법들이 점점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작용 없는 혁신적 치료법. 특히 중요한 점은 소리 치료, 전자기 펄스, 빛 주파수를 이용한 치료법들이 대부분 부작용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존의 약물 치료나 외과적 수술 등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비침습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신체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동의 혁명. 오늘날의 과학적 발견은 고대 문명의 진동에 대한 직관적 이해와 일치하며 우리는 이제 진동이 신체와 마음을 치유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치료법들은 전통적인 의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하며 마음과 몸, 영혼이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 치료법들이 더 널리 퍼짐에 따라 우리는 더 나은 건강과 생활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하고 우주와 조화롭게 공명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동을 통한 치유와 통합적 비전. 진동 치료법은 전통적인 의학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하나의 통합된 에너지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전통적인 의학이 대개 신체를 기계적 시스템으로 보고 질병의 원인을 신체적 결함이나 물리적 손상에서 찾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진동치료법은 인간을 에너지 필드로 이해합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 감정, 영혼은 각각 별개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정신적, 정서적, 영적 건강을 고려하면서 단순히 물리적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치유를 추구합니다. 이 과정은 질병의 원인을 단순히 물리적 수준에서 찾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의 불균형이나 흐름의 방해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기계적 신체에서 에너지적 존재로. 전통적인 의학에서 신체는 대개 기계적 시스템으로 바라보입니다. 즉, 인간의 몸은 부품들이 서로 작용하는 시스템으로 여겨지며 질병은 그 시스템의 일부가 고장나거나 결함이 생겼을 때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동치료는 인간을 에너지 필드로 바라보며 신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모든 질병과 문제를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정서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신체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거나 특정 부위에서 에너지가 정체되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동치료는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내면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맞추어
신체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진동과 에너지의 흐름. 진동치료법은 신체의 에너지 필드와 주파수를 조화롭게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소리, 빛, 전자기 펄스와 같은 주파수 기반의 치료법은 신체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정렬하여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방법들은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치유 모두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소리 치료에서는 특정 주파수의 음파가 신체의 에너지 필드를 자극하여 불균형을 바로잡고 심리적 혹은 정서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비침습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 감정, 마음, 영혼의 통합적 치유. 진동치료법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적인 증상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에너지 필드로 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마음, 감정, 영혼이 신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감정이나 트라우마는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여 결국 신체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문제는 단순히 정신적 혹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동치료법은 감정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적인 해법을 제공합니다. 이 방법은 감정적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상처가 신체의 에너지 필드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주파수의 조절을 시도합니다. 명상, 호흡법, 사운드 힐링 등의 기법을 통해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며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촉진합니다. 4. 부작용 없는 혁신적인 접근. 전통적인 의학이 종종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 신체를 치료하는 방식은 때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약물 사용은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수술도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동치료법은 대부분 비침습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신체의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거나 전혀 없는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마음, 몸, 영혼을 함께 다루며 전체적인 치유를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 소리 치료나 전자기 펄스는 신체와 마음의 에너지 필드를 조화롭게 맞추어 전체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치료의 전통적인 모델을 확장하며 마음과 몸의 통합적 건강을 추구하는 접근법입니다. 5. 진동치료법의 미래 확장과 진화. 진동을 통한 치유는 단순히 과거의 기술이 아니라 현대의학과 에너지의학의 발전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진화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진동치료는 전통적인 의학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통합적 건강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인간 존재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치유의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입니다. 진동치료는 이제 자연과의 조화, 에너지 흐름의 회복,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이제 더 이상 신비로운 개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능동적인 현실 창조자로서의 인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은 단순히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믿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주파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특정한 주파수로 전파되어 우주와 공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주와 끊임없이 에너지적 상호작용을 하며 우리가 보내는 주파수에 맞는 경험을 현실로 끌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주파수와 공명 우리의 에너지 체계. 모든 존재는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진동수는 우리의 감정, 생각,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곧 에너지로 각 감정은 특정한 주파수를 발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과 감사 같은 고주파 감정은 우주와 조화로운 공명을 이루며 우리가 속한 현실을 더 확장되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반면 두려움, 분노, 원망과 같은 저주파 감정은 우주의 흐름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우리의 현실을 축소시키고 제한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개념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그 방송의 주파수에 맞춰 주파수를 조정해야 하듯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고 싶은 현실의 주파수를 감정과 생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주파수가 우리가 끌어당기는 현실을 결정합니다. 2. 고주파와 저주파 상태의 차이. 고주파 상태. 흥분, 감사, 자비, 희망 등과 같은 감정은 높은 주파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고주파 감정은 우리의 현실을 확장시키고 풍요로움과 조화로움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고주파 상태에서는 세상과의 연결감이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경험들과 좋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끌려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의 목표와 소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 상태. 두려움, 분노, 원망, 불안과 같은 감정은 낮은 주파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현실을 축소시키고 제약과 한계를 가져옵니다. 저주파 상태에서는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이나 불행한 사건들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주파 상태에서는 자기의심, 불안감, 절망이 깊어지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저주파 상태에서 수동적 피해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상태에 있을 때조차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주체로서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가져오도록 끌어들이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주파수를 조정하는 방법, 의도와 집중. 우리는 주파수를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과 생각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상과 내면의 평화. 명상은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고 우리의 진동을 고주파 상태로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에서는 감사, 사랑, 기쁨 등의 고주파 감정을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확언과 의도 설정.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이미 이루었다는 의도를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발산하는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잘 될 것이다와 같은 의도는 우리가 끌어오는 현실을 확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의 연습. 감사는 가장 강력한 고주파 상태를 생성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그 주파수를 확장하고 우리가 끌어오는 경험도 점차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호흡과 에너지 조율. 우리의 호흡은 에너지의 흐름을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깊고 고요한 호흡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고주파 상태로 바꾸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실을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우리는 우주와의 에너지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에너지 주파수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조정한다면 더 이상 세상과의 관계에서 피해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주와의 공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경험과 현실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창조자가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진동을 조율하는 존재로서 주파수를 맞추어 조화롭고 풍요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전통과 현대 영적 가르침. 고대 전통들은 우리가 오늘날 깨달은 주파수와 진동의 원리를 오랜 세월 전부터 직관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이 전통들은 단순히 신비주의나 고대의 믿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내면의 에너지와 우주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다루기 위한 방법들이었습니다. 현대의 영적 가르침 또한
이와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바로 내면의 주파수를 의식적으로 조율하라는 것입니다. 1. 힌두교의 차크라 정렬. 힌두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크라는 우리 몸의 에너지 중심으로 각 차크라는 특정한 주파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크라는 단순히 물리적인 부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영적 상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차크라들의 에너지 흐름을 조화롭게 정렬하는 것이 중요한 수행의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각 차크라의 주파수가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내면의 평화와 외부 세계와의 조화로운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차크라는 지구와의 연결을 담당하며 이는 물리적 안정과 생존의 주파수에 해당합니다. 심장 차크라는 사랑과 자비의 주파수를 발산하며 목 차크라는 진실을 말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차크라의 정렬은 단순한 기분 개선을 넘어 우리가 자신의 삶을 진동적으로 조정하고 우주와의 하모니를 맞추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2. 수피즘에서의 마음 정화. 수피즘, 즉 이슬람의 신비주의 전통에서도 내면의 정화와 주파수 조율은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수피즘에서는 마음의 정화와 영혼의 진화가 핵심 과제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영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려 합니다. 수피들은 세속적인 욕망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화하여 신성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피들은 소리, 춤, 기도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우주의 신성한 주파수와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수피의 회전춤은 신성한 에너지를 느끼고 우주와의 조화로운 공명을 이루기 위한 의식적 노력의 한 예입니다. 수피즘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만들고 우주의 고유한 진동에 맞춰 자신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3. 자연의 신성한 주파수에 귀 기울이기. 고대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바로 자연의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대 문화들은 자연의 소리, 바람, 물의 흐름, 동물의 소리, 별의 움직임 등이 모두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며 그 주파수와 일치할 때 내면의 평화와 우주와의 연결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마야 문명에서는 천체의 움직임과 주파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것에 맞춰 농사, 의식, 축제 등을 계획했으며 자연의 리듬과 동기화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일본의 신도나 원주민 문화에서도 자연의 에너지와의 공명을 중요시하며 자연의 주파수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갔습니다. 자연의 주파수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의 에너지를 자연과 맞추고 우주의 흐름과 일치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따를 때 우리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우주와의 연결이 강화된다고 믿었습니다. 4. 현대 영적 가르침과 그 연관성. 오늘날 현대 영적 가르침들 역시 고대의 가르침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바샤르, 에스터하, 에브라임, 카림 박사와 같은 현대의 영적 지도자들은 감정적 상태가 우주와의 주파수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우리가 내면의 주파수를 의식적으로 조율함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흥분, 감사, 사랑과 같은 고주파 감정은 우리의 현실을 확장시키고 자비, 연민과 같은 감정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며 그에 맞는 경험들을 끌어옵니다. 또한 바이오 지오메트리와 같은 현대의 과학적 접근법은 우리가 내면의 에너지 상태와 우주적 주파수를 조율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영적 가르침은 이제 단순한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에너지 상태와 주파수 조정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가고 있습니다. 5. 내면의 주파수를 조율하는 방법. 고대의 가르침과 현대 영적 가르침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내면의 주파수를 의식적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 조율을 통해 우리는 기분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시간선을 변화시키고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명상. 내면의 진동을 조정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우주와의 연결을 느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명상은 마음의 주파수를 조율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자기인식,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어떤 주파수를 발산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연과의 동기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주파수와 일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연의 소리나 리듬을 따라 감각을 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진동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실천. 감사는 고주파 감정을 자주 활성화시키며 이는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현실을 창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내면의 주파수로 현실을 창조하다. 고대 전통과 현대 영적 가르침 모두 내면의 주파수 조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현실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동을 통해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창조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변화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진동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숨겨진 신성한 기술. 고대의 신비로운 전통들은 종종 숨겨진 신성한 기술을 통해 인간의 진동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기술은 특별한 기계나 복잡한 의식, 어려운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세계에서 더 깊은 의식과 의도, 그리고 실천을 통해 실현되는 힘입니다. 이 기술은 우리 내면의 에너지와 진동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것에서 시작되며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깊고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1. 의식. 현실을 창조하는 첫 번째 열쇠. 의식이란 우리가 스스로의 에너지와 진동을 인식하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현실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 진동적으로 창조됩니다. 고대의 가르침에서는 이 의식을 빛의 속성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비추고 물질을 형성하며 에너지를 고유한 주파수로 변화시키는 힘을 지닙니다.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로 우주적 진동을 인식하고 그것을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가집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의식의 중요성은 양자 물리학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관찰자 효과라는 개념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대상의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은 우주의 물질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원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 현실의 구조를 형성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의도. 진동의 방향을 정하는 힘. 의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깊은 목적과 욕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주의 흐름에 맞춰 진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의도는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말하며 그 의도는 우리의 주파수와 진동을 변화시켜 우리의 현실을 끌어오는 힘이 됩니다. 고대의 문명들은 의도를 통해 의식을 물리적 현실로 구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신전들은 의도적인 설계와 정교한 기하학을 통해 특정한 에너지를 생성했으며 그 에너지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야 문명 또한 천체의 주기를 연구하여 그 주기를 의도적으로 맞추는 의식을 통해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의도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현실을 창조하는 주요한 도구였으며 이로 인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현대에서도 의도는 시각화와 명상, 주파수 조정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오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의도가 신체와 마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실천. 진동을 현실로 변형하는 열쇠. 의식과 의도가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면 그것은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진정한 힘은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 실천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우주의 진동에 맞춰
우리의 물리적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와 주파수를 조정할 때 현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고대의 문명들은 물리적 실천을 통해 정신적, 영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의식적인 건축과 신전 설계가 신성한 진동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라미드나 신전의 구조는 단순히 공간적 기능을 넘어서 특정한 주파수를 발산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고대의 의식과 실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에너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변형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에서는 자기개발과 생명력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치료, 에너지 치유, 정신집중 훈련 등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조정하여 우리가 더 나은 현실을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천들이 자기 인식과 의도와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4. 거대한 창조의 교양곡에 참여하기. 우리가 이 숨겨진 신성한 기술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는 우리의 개인적 경험이 단지 독립적인 사건들의 모음이 아니라 우주적 교양곡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의식, 의도, 실천은 모두 우주적 에너지의 흐름과 상호작용하며 우리는 그 흐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진동이 우주의 진동과 조화롭게 연결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우주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현실을 고정된 구조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진동의 흐름으로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내는 감정과 생각이 실제로 우주와 공명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창조한다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연에 맡겨진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의 진동적 창조자로서 우주와 교감하는 영적인 창조적 힘을 발휘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현실을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우리가 숨겨진 신성한 기술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과 의도와 실천은 우주와 연결되고 우리가 선택하는 주파수에 따라 우리가 창조하는 현실은 달라집니다. 이 과정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영적, 물리적 현실을 창조하는 주체적인 힘을 갖게 만드는 여정입니다. 이 신성한 기술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창조적 흐름에 동참하며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동을 마스터하면 진동의 마스터링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인 변화를 넘어서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회복하고 창조적인 에너지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현실을 조화롭고 확장적인 방식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1. 내면의 진동을 조율하는 힘. 진동을 마스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면의 진동을 인식하고 그 진동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수용하는 진동체이며 우리의 감정과 생각, 믿음은 각각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분노, 걱정과 같은 저주파수 상태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 역시 축소되고 제한된 경험을 끌어옵니다. 반대로 감사, 사랑, 평화와 같은 고주파수 상태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현실은 보다 확장적이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면의 진동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주파수로 조정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는 단지 감정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면의 진동을 마스터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우주적 에너지와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기인식을 강화하고 더 이상 외부 세계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내적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2. 창조적 에너지의 흐름에 참여하기. 진동을 마스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창조적 에너지와 우주의 흐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통찰은
우주 자체가 진동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주파수와 진동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우리는 그 흐름의 일부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면의 진동을 조율하고 우주의 흐름과 동조할 때 우리는 창조적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적 에너지는 우리를 창조적인 존재로서 우주와 함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힘을 제공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내는 진동에 반응하며 우리가 높은 주파수를 유지할 때 그 진동은 더욱 강력하고 긍정적인 현실을 창조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와 행동입니다. 의도는 우리가 무엇을 창조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적 목표 설정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창조적 에너지는 현실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고주파 에너지에 부합할 때 우리는 우주의 창조적인 흐름에 참여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회복하다. 진동을 마스터하고 내면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조율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들은 우주와 인간이 하나의 존재라고 믿었고 이 연결을 영적 의식과 신성한 의식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주파수에 맞춰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기 치유, 우주적 지혜,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진동을 마스터하면 우리 역시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감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의 일부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은 모두 우주의 진동과 연결되며 우리가 이 연결을 의식하고 조화롭게 유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우주와 하나가 된 존재로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4. 니콜라 테슬라와 인간 존재의 진정한 건축자. 니콜라 테슬라는 우리의 진동이 우주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존재의 진정한 건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동을 조율하는 능력은 우리가 현실을 창조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의도하고 행동하는 대로 우리의 현실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우주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우리에게 우주 에너지와 자기 진동을 조화롭게 이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오늘날 우리는 그가 남긴 과학적 통찰을 통해 진동을 마스터하고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5. 더 큰 현실 창조를 위한 비전. 우리가 진동을 마스터하고 우주와 연결되면 더 이상 자신의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집단적 현실을 창조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는 진동은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 집단적 에너지와 합쳐져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주파 상태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집단적 의도와 행동이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우리는 함께 더 큰 진동을 창조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창조적 에너지의 진정한 마스터가 되다. 내면의 진동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우주적 창조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고 그것을 현실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진동을 조율할 때 우리는 자기 치유와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통해 더 크고 조화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연이나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우주의 에너지 흐름에 참여하며 현실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어 더 큰 비전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